남한 언론이 가장 그 잘못된 문제가 그겁니다. 동족이 사는 나라인데 북한은 꼭 못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북한은 잘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면 안 돼,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계속 아까도 말씀한 좋은 얘기는 보도 안 한다니까.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이 좀 좋은 정보를 앞서서 읽고 해주면 좋겠지만 최소한 뒷북은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발목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도가 높아졌고 국민들은 더 새로운 걸 알고 싶은데 자꾸 오히려 반대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식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만 바뀌어도 게으르면 정보가 없으면 뭐 우리한테 물어보든가 우리 대표님이나 홍각철 씨에게 물어보든가 좀 생각을 좀 바꾸기만 하면 풀릴 텐데 그냥 뭐 거친 말로 안전빵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야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는 통일부도 그런 거야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과왈복입니다. 이 북에 대해서 북바로 알기. 과연 여러분이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조금 이제 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한 방송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거투고요. 네, 홍강철입니다. 네, 유영입니다. 네, 저희가 그 또 홍강철 씨 같은 경우는 또 북에서 살다가 이제 들어오셨고 또 북에서 고위층에 있었다고 얘기해도 되나? 왜 그랬어요? 부끄럽게. 소대장.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편견을 버리고 들어보시면 조금 참고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오늘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북은 과연 못 사는가? 얼마나 못 사는가? 그 아사자가 많이 나왔다고 내가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무슨 계속해서 반복되는 뉴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이 가져오신 이게 통일전망대 소식인데 아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에요. 근데 이 제목도 그렇습니다. 북은 아직도 보릿고개, 쌀도 돈도 부족하다 라는 얘기인데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그 3차 전원회의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시작 그 발언하면서 한 문구 중에 하나를 따온 거예요. 네. 좀 제가 읽어드리면은 농업 부문에서의 지난해의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었다라고 북에서 그 방송에 나온 거죠. 네. 이춘희 이춘희 아나운서가 근데 이거 말고 한참을 읽은 건데 딱 요 문구만 따와서 특히 어떤 문구를 따냐면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즉 보릿고개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거기는 제재를 받고 뭐 어쨌든 그리고 자급자족 자력갱생이 원칙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식량 문제가. 근데 어쨌든 뭐 남는 데는 긴장해지고 있다는데 이거를 마치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거고 보릿고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물론 이 전원회의 전부터 오히려 그 정세현 장관이죠. 정세현 장관은 올 초죠. 아마 올 초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3월인가 어쨌든 올 초에 북한이 4월, 5월 보릿고개 때 아사자가 나올 것이다라고까지 정세현 장관도. 그래요? 이 말 전에도. 네네. 난 그거 보고 정세현 장관이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작년 수해며 뭐 이런 걸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요 문구 앞에 한 말이에요. 네. 조금 앞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상반년 기간 공업 총생산액 계획을 144%, 지난해 동기 125%를 넘쳐 수행하고 현 물량적으로도 많이 장성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일어서고 있다. 경제가 일어서고 있다. 하고 농업 부분에서는 식량이 긴장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앞에 쉬운 말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빼버리고 그거는 북한이 절대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된다는 거 빼고 밑에 어렵다는 부분만 하고 마치 고난의 행군으로 다시 갈 것 같고 아사자 나오고 옛날 그 방송에서도 보면 고난의 행군 때 25년 전 그 고난의 행군 때 아이들 그 삐쩍 마르고 그 고아오는
그 뭐냐 유치원에서 못 먹고 막 네. 그런 영상들 보여주면서 아 참 너무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어? 아니 자기 혼자라면은 상관없지만 그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하는 보도기관이 좀 황당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아 이게 네. MBC 통일 전망대죠? 네. 통일 전망대뿐만 아니라 MBC뿐만 아니라 지금 KBS 다 지금 대표적 아, MC가 전 네네. 언론사가 다 그래. 전 언론사가 한겨레 신문조차도 그래요. 예. 북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 네. 그리고 아마 전세현 전 장관님 얘기는 작년에 수해와 뭐 재난 그리고 뭐 코로나 뭐 3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국경 그거 저기 대북 제재와 합쳐서 예. 그 작년에 수확한 걸 가지고 올해까지 먹는 거니까 그래서 보릿고기 아닙니까? 그 올보리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건데 강철 씨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이 북의 식량 사정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것 같은가요? 네. 최고 지도자의 네. 그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가적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량 사정이 이렇게 긴장할 수가 있다. 이게 긴장하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빨리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찾아본 자료는 데일리 NK 북한 시장 동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데일리 NK가 절대 북을 좋게 얘기하는 곳이 아니죠. 네, 또 좋게 안 얘기죠 거기서는. 그런데도 여기서 지금 네. 발표가 뭐냐면, 네, 2019년, 2019년. 코로나 이전이죠. 네네. 2019년 그 북쪽의 그 식량 가격이 얼마였냐면 2019년 한 11월쯤 봅시다. 예? 네. 4,900원. 1kg에 4,900원. 네. 그리고 또 4월에는 4,200원이었고 그 다음에 보면 올해 5월에 보면 네. 3,800원. 오히려 떨어졌네. 네, 4,300원. 예, 그래요. 네네. 이게 작년도까지 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00원, 4,000원, 또 5,000원대 초반 이걸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16일 이날에 지금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식량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한 날이에요. 예. 네? 6월 16일 날에 신의주 3,850원, 네? 평양 3,900원, 해산이 특이하게도 6,300원이에요. 네?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차이가 있죠. 네네. 아무래도 양강도 해산은 그건 고산지대잖아요. 네. 농사가 잘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아마 그쪽은 좀 비쌀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지금 거의 그러니까 3천, 4천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상태는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절대 폭등이 아니다. 네, 폭등은 아닌 그리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지금 6월 중순이면은 보릿고개는 좀 지났죠. 지나가는 네, 거죠. 그건 지난 네, 겁니다. 네. 뭐 하다못해 먹을 게 없으면 뭐 산에 가서 먹을 게 있는 계절인데. 그렇죠. 네, 그게 네. 자연이 네. 지금 그런 시기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또 이렇게 산나물도 나오지만 6월 16일이 되면 뭐에 나오냐면 올감자 나옵니다. 감자 지금 예, 수확하잖아요. 올감자가 나오고 두벌 농사도 하거든요. 두불농사. 여기는 이모자. 이모작. 이모작. 네, 예. 두 번. 네, 그러니까 보리, 죄송합니다. 밀보리, 네. 밀보리 그 이모작을 하는 겁니다. 감자까지. 그러니까 이런 이모작 하는 그 논들에는 대체로 논에 대체로 이모작을 많이 하는데 이모작을 하는 데는 뭘 심냐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 키 큰 벼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 벼종자가 다르거든요. 그게. 어. 네, 원산 몇 호였던가 그렇습니다. 그 벼종자 다른데 그 벼종자는 생육길이 54일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모작 하는 논에 그걸 심는 겁니다. 예? 그건 북쪽에서 연구한 품종이거든요. 그렇고요. 이렇게 식량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대표님께서 아까 그 이야기 하셨지만 8차 당대 그 보고할 때 그때 김정은 총비서가 한 이야기는 안 그랬죠. 예? 안 그랬죠. 예. 저는. 농업 생산에서 이렇게 뭐 이 성과를 거뒀다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태풍 피해 입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있죠. 태풍 피해를 입은 건 그건 자연재해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8차 당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8차 당대는 7차 당대부터 8차 당대까지 그러니까 7기부터 8기까지 이 회기 동안에 몇 년 네. 동안의 걸 이걸 지금 총괄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기 동안에는 우리가 농업 생산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작년도는 태풍 피해 때문에 이렇게 식량 사정이 이렇게 긴장하게 됐다. 아. 그렇지만 이 동안에 비축한 식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동안에만 식량 비축하는 게 아니고 북은 전에 예전부터 이렇게 비축을 합니다. 북은 전쟁 예비물자, 예.
그러니까 전쟁 예비 물자를 몇 년 동안 그 비축하냐면 북은 3년치를 비축합니다. 그런다고 지난번에 한번 뭐 방송에서도 네. 했었잖아요. 인민군은 4년치 비축하는 거고 인민들은 3년치 하는 거죠. 근데 이 3년치를 하는 이유는 지난 6.25 전쟁이 3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치를 비축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런 걸 비축해 놓은 식량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식량을 풀겠다 하는 거죠. 근데 전쟁 예비 물자는 누구도 손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중대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아, 그리고 특별 명령서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 명령서 내용에서 물론 보이진 않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민들이 식량 사정이 긴장해지게 되니까 국가에서 비축한 전쟁 예비 물자를 꺼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구나 결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기도 못했다는데요. 사람들 아사자가 나가는데도 그때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그 누구도 이렇게 그 손 못 대던 거 김정은 위원장은 손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는 배짱이 있는 거죠. 생물의 무한성이 했는데 전쟁이 언제 일어나? 전쟁이 있는 아니라 쟤들이 꼼짝 못해 우리한테 접어 못 들어 이러는 거죠. 예?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은 필요했지만 오늘 먹으면 지금 북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네. 바로 더 그 위협이 국가의 위협이 오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풀지 못했던. 그랬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괜찮은 거죠. 아까도 그 공업 부문은 성장했다. 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근데 농업 부분에서 이렇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업이 사실 어쨌든 주가 아니에요. 네. 큰 경제 자체는 성장하고 있다. 근데 농업 부문에서 식량이 긴장하고 있다.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딱 그것만 딱 뽑아서 보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라고. 그렇듯이 아까 좀 전에 그 8차 당대회 때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거 읽어드리면 그래. 8차 당대회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7차부터 8차까지 그 한 해가 아닌 7차부터 8차까지 5년간 건데 농업 부분에서는 지속된 혹심한 가물과 큰 물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학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 생산량을 전례 없이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8차 당대회 총화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뭐냐면 하지만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이 당대회니까 5개년 계획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라고 최고 지도자 우리 언론은 당연히 이것만 뽑아서 당시 경제 실패했느니 뭐 위에 거는 관심이 없는 거고 네. 예, 딱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뭐 모든 그 뉴스를 뭐 비판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본다라고 설사 가정을 해도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빼고. 대한민국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수출, 특정 기업들만 잘 되는 거지 일반인들, 자영업자들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국에 좋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이게 북이 자꾸 우리가 선입관이 있어서 식량 문제, 가난하다, 못 먹는다 생각하지만 여기 방송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가 없고 풀리고 교류가 있고 돈을 주고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면 쌀을 수입할 수 있다면 조금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느냐. 대한민국도 제가 알기로는 자급자족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자급률이 농산물 전체적으로 보면 25% 내외일 겁니다. 콩 같은 경우, 뭐 밀 같은 경우는 1%, 2%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도 다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사먹죠. 네, 쌀만 그죠. 쌀만 그랬어. 쌀만. 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쌀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쌀을 거의 안 먹거든요.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 보면 이제 주식으로 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설사 이들이 얘기하는 자료를 100% 믿는다고 해도 지금 앵커가 뭐 어디 자료 보고 하는 얘기인데 뭐 어디서 발표한 겁니다. 지난해 수확한 곡물량이 440만 톤인데 연간 북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게 575만 톤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팩트라고 받아들여도 계산해 보면 뭐 큰 숫자긴 하죠. 이걸 팩트라고 하면 23.5%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패널로 나온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배급이 쭉 계산해 보면 뭐 한 달에 60kg가 필요한데 절반밖에 공급이 안 된다. 어떻게 갑자기 23.5% 부족한 것을 절반으로 팍 뜁니까? 절반이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북이 뭐 사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뭐 이 지금 꼭지를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지금 뭐 두 분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북은 가난해야 돼, 못 살아야 돼에 맞춰놓고 통계 자료를 조작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반북의 대표적인 뉴스인 데일리 NK 방송도 지금 뭡니까? 4,900원에서 지금 심지어는 3,900원이면 1,000원이면은 25% 이상, 이거는 진짜 폭락입니다. 폭락. 폭등도 아니고. 그거는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다 조사를 한 걸 텐데, 그렇다 그러면 물가가 안정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통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제 홍강준 씨가 북의 고위층에 있다 오신 거 맞는 것 같아요. 고위층의 생각은 다르다. 미리 단도를 쳐야 된다. 긴장해라, 준비해라, 이런 거고, 제가 뭐 감히 얘기하면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이다. 우리 잘 된다. 조금만 버티자.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어느 나라나 그 리더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 때일수록 잘 된다. 희망을 던져줘야 되는 거고, 조금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생기면 야 우리 자만하면 안 된다. 더 긴축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차미연 씨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아까 지난해 수확량이 440만 톤인데 연간 필요한 곡물은 575만 톤이다. 네. 그래서 비교하면 135만 톤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이 수치 역시 사실 정확하진 확실한 않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발표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추정하는 거이고 어떻게 추정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 어디 농지가 어느 도시가 수해를 입었어. 그러면 보통 수해를 입으면은 그래도 쌀 몇십 프로는 건져내요. 근데 그걸 0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야. 이 면적은 제로야. 그런 식이고 어쨌든 뭐 이 정확하지 않은데 설사 좋아요. 440만 톤이라고 작년에 수확했는데 연간 필요한 거는 575만 톤이다 이거. 근데 이게 맞는 수치를 봐야 맞는 게 아니라 맞다는 전제에 생각하면 남한에서 공식 발표한 거는 1인당 한 사람이 164g의 쌀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까 네. 사회자님 말씀하시더니 뭐 다른 거 먹고 뭐 이러니까 해서 좋다 이거 북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먹는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곡물만 한 남쪽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양의 3배를 먹는다고 해서 그 김수복 선생이 요거는 통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추천한 건데 재미동포인 네. 450g 정도 쌀이라 그래야 되나? 곡물이지 곡물. 네. 쌀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 365이라면 1인이 1년에 먹어야 될 양이 165kg 정도고 그 네. 2,500만을 곱해버리면은 네. 412만 5천 톤이 필요하면은 버틴다 이거예요. 그러면 440만 톤으로 충분하네요. 충분한 거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지금 요거 이제 대표님 김수복 선생이 이제 그쪽에 농업 쪽 이제 북쪽에 재미동포신데 이제 농업 쪽에 대해 상당히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말은 이런 거죠. 그 쌀 문제가 남지는 않지만은 너무 여기처럼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걸로 뭐 국가에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존폐가. 그렇죠. 조금 더 풍요롭게 먹고 싶고 나누고 싶고 먹이고 싶고 이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왜냐하면 공업이나 뭐 전력이나 저희는 그 뭐 물골길 뭐 이런 거 네. 전력 사견으로 얘기했을 때 많이 좋아졌으니까 농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니 여기에 좀 신경 써서 네.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숫자가 얼추 맞는 게 지금 여기 그 아까 제가 이름은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조충이라는 분이 얘기할 때 또 그 하루에 500g 정도 계산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네. 그 김수국 선생님은 하루에 한 450g이니까 50g 차이거든요. 네. 그걸 하면은 아까 그 저기 톤 남은 거 계산하면 얼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그렇죠. 여유분이 없다 정도. 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식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에 먹는 것 네. 그거 외에도 필요한 데 많죠. 된장도 만들어야 되고 간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탕 과자도 만들어서 애들한테 공급을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급여 사회급여망들 식당 이런 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식량이 더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방송 네. 제가 아는 네. 유튜브 방송에 보면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북한에서 식량 그 1kg에 4,600원이면 이 남한보다도 더 비싼 거 아니냐, 훨씬 비싼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댓글 달아주게 됐는데 제가 이런 거예요. 1달러에 북에서 북한 그 야매 가격이거든요. 도매 시장에서 1달러에 5,000원이에요. 네. 북한 돈 5,000원 1달러에. 그렇다면 그분이 쓴 게 그래요. 이 남한에서는 10kg짜리 쌀 한 포대에 3만 원 내지 5만 원이다 그랬거든요. 실제 얼마 하는지는 잘 모르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10kg면 27달러거든요. 27달러예요. 그러면 1달러에 북에서는 5,000원이라 했잖아요. 5,000원에 27달러를 곱하게 되면 북한 돈으로 13만 5천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쌀 1kg에 5,000원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계산하기 쉽게 27달러면 쌀을 27kg 살 수 있어요. 27kg. 27kg로. 그럼 남한에서는 10kg밖에 못 사잖아요. 네. 그럼 저쪽이 쌀이 거의 3배 싼 거죠. 그렇죠. 북한이. 이거 화폐 가치 환율 뭐 쉽게 말하면 좀 복잡한 거고. 예. 하지만 지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같이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인데 그쪽이 안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아까도 말했지만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꼭 자기 안 되는 것, 어려운 것만 이렇게 꼽아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깝고 다시 고난행군으로 갈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못해 고난행군 전에 보면은 곡물 생산량이 93년도에는 800만 톤이 넘게 생산이 됐어요. 그러다가 북에서 93년. 네, 그땐 특히 상당히 좋았을 때요. 해 고전으로 풍자에 고난행군에서 96년 7년도 되면은 한 200만 톤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량이 확 줄어버렸을 때도 어쨌든 걔들은 북은 사회가 사회주의를 지키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굶어 죽어가면서도 버틴 나라인데 지금 뭐 이 정도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북이 또 미중 갈등, 죄송합니다. 중국이 미중 갈등을 통해서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북에 이제 코로나 그것만 풀리면 아마 경제 지원을 조금 해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북에서는 정 힘들면 이제 뭐 자력갱생이 기본이겠습니다만 정 힘들면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걸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북이 이제 뭐 크게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거는 좀 지나친 기대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입관인데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북이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통일을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남쪽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를 뭐 얻어가려고 한다. 뭐 그거를 바라고 있다.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북쪽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도 아마 그렇지 않을 거고 그리고 마치 그 뭐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뭐 남쪽에서 나눠주면 그게 큰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문제를 풀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올바른 접근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통일 문제는 이야기하면 이자처럼 뭐 코트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북이 바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통일이 되지 않고 어쨌든 통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이 긴장 상태가 격화되는 상황이면 북은 더 많은 그 돈을 더 많은 힘을 군수공업에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쌀만 해도 3년치 4년치를 저장해 그렇죠. 두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군사 분야, 국방 분야에서는 쌀이 필요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국방 분야에서 군수품 생산하자면 쌀이 필요되거든요. 연마를 해야 되고 열 처리를 해야 되고 콩기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자꾸 허튼 데 소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은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지 말고 이 풀자. 그 푸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 군사분계선의 이 사이에 있는 이 무력만 다 철수해서 모두 경제 생활에 걸린다면 북한 인민들이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지는 거죠.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방비에 소요되는 돈이 3%만 떼서 인민 생활에 돌리기만 하면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렇죠. 3%가 어디면 3%가.
그거는 남북이 똑같죠. 네, 똑같죠. 저희도, 저희도 흔히 하는 말로 네. 소위 말하는 분단비용. 그러니까 제발 통일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뭐 그러면 통일되면 여러분 여기서 북으로 올라가서 사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럼 북에 계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이웃 국가로서라도 이런, 물론 뭐 통일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등급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렇게만 접근해도 조금 우리가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비용적인 문제, 만약에 진짜 돈이 문제라 그러면 절대 뭐 북에 대한 퍼주기라든지 뭐 우리가 어느 나라에 뭘 물질을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이 북에 공장을 세운다고 합시다. 그게 삼성이 무슨 뭘 베풀려고 들어가겠습니까?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좀 한 숟가락 얹었고요. 네. 또 뭐, 네. 아니면 특별히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너무 또 계속 한 말 또 하는 거야. 네네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건 보고 희망이죠, 희망.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언론 기관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희망, 기자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객관적인 거를 최대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기자라면은 그 뭐 신문을 보는 독자든 TV를 보는 시청자들을 통해서 사실 제대로 얘기를 해줘.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공개되는 원문을 봐야 된다. 원방송을 봐야 돼. 원문을 봐야 되지. 지금 계속 그 기자들이 편집한 것들, 그걸로만 보게 되고 원문을 보는 거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못 보게 만들고 있고. 또 요즘은 유튜브, 인터넷 세상에 대해서 원문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선입관 속에서 이거 봐도 돼? 이런 식. 설사 보더라도 남한테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문제인 거죠. 네. 가장 문제된다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 남한 언론, 남한 언론이 가장 그 잘못된 문제가 그겁니다. 동족이 사는 나라인데 북한은 꼭 못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북한은 잘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면 안 돼, 네.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계속 아까도 말씀한 좋은 얘기는 보도 안 한다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요 뉴스가 뭐 다 그렇습니다만, 대표님 말씀에 그다음에 MBC 통일 전망대 꼭지죠.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쌀도 없고 뭐, 근데 제목을 바꿔요. 분단 전망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댓글에 무슨 뭐 암흑대다 뭐 이런 전망이니까 암흑대다 이런 말씀 써주셨는데, 두 분 말씀에 이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이 좀 좋은 정보를 앞서서 읽고 해주면 좋겠지만 최소한 뒷북은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발목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도가 높아졌고 국민들은 더 새로운 걸 알고 싶은데 자꾸 오히려 반대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식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만 바뀌어도 게으르면 정보가 없으면 뭐 우리한테 물어보든가, 우리 대표님이나 홍각철 씨에게 물어보든가 좀, 생각을 좀 바꾸기만 하면 풀릴 텐데, 그냥 뭐 거친 말로 안전빵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야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는 통일부도 그런 거야.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이것이 시대는 하루하루 바뀌고 있고 진짜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맨날 뭐 바뀌라고 노력하라고 하면서 굳이 이 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만은 옛날 자료를 쓴다든가, 심지어 제가 이거 정보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되게 못 먹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려고 했는데 유아원에서 맛있게 잘 먹더만 애들 다 덕실덕실해가지고 뭐 이런 방송 틀면서 조금 발목 잡는 이런 안일한 것을 가지고 이 통일전망대 앵커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저기 뭐 한 생활인으로서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직업에 최소한의 의무는 다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안타까운 마음에서. 네. 아직도 바뀌지 않는 거는 통일부, 우리 통일부 북한말 남한말 대소한 거 그거 우리 잘못했다고 작년도에 방송했죠 우리가. 그런데 아직도 안 고칩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연구센터 홈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통일교육, 아이들한테 통일교육 학교 특히 뭐 재밌게, 어떻게 보면 게임이든 뭐 재밌게 하면서 남북이 서로 다른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아까 하다못해 이게 TO라 그러는데 여기는 폰트라 외래어지만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쭉 해서 2,000 몇 개 정도인가 1,200개가 얼마 숫자단 쭉 그 남북이 서로 다른 표현인데 그
북에서 그렇게 안 쓴다. 거짓말이다. 절반 넘게 틀려요. 그걸 지적해 줬는데도 그대로더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한 네. 거예요.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충분히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요. 네,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